오늘은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효소에 대해서 그냥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20년간 엔자임 하우스를 이제 임상 체험 사업을 하면서 먹거리랑 또 온욕, 화장품 이런 것들을 어, 체험한 내용들을 갖고 한번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가 뭔가요? 효소는 활성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대사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몸 안에 생화학 반응이 한 300만 가지 정도 일어나는데, 그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는 촉매제죠. 그래서 효소는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을 잘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효소를 미생물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미생물의 대사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미생물이 만들어낸 물질입니다. 생명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활성을 지닌 단백질이기 때문에 거의 생명체 같은 역할을 하죠. 인체에서 효소 역할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그 미생물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효모가 효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효모는 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효모의 그 안에서 대사 물질인 효소가 작용을 해서 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은 아닙니다. 효소의 생리작용이 있다는데요. 예, 그 효소는 5가지 생리작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살균 해독 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피부에 그 염증이나 또는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을 때 효소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살균 해독 작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분해 배출 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찬가지 예를 들면은 화장품, 효소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은 피부에 클렌징 효과가 있습니다. 각질 같은 것들이 분해되어서 손으로 밀면은 이렇게 밀리는 작용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분해 배출 작용을 의미하고요. 또한 항염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한 15년, 20년 전에 효소 화장품도 만들어 봤었고, 또 효소 온욕이라는 그 미생물 찜질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20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항염 항균 작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찜질을 할 때 그 바시러스 코아굴란스라는 미생물이 이제 쌀게 이제 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열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욕을 하기 위해서 그 통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모든 분들이 되게 찜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 사람이 사용을 했었는데 또 들어가서 혹시 병균이 뭐 옮기진 않을까, 아니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예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염 항균 작용이 있어서 그 효소의 생리작용 때문에 다 더 깨끗한 상태에서, 정화된 상태에서 하게 되죠. 네 번째가 그 혈액 정화 작용인데, 피를 맑게 합니다. 그리고 세포 재생 작용이 5번째인데, 세포를 재생하는 역할을 바로 이 효소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그 첫째 살균 해독, 두 번째 분해 배출, 세 번째 항염 항균, 네 번째 세포 재생, 6번째 혈액 정화 작용이 있어서 우리 몸 안을 깨끗하게 또 흐름을 더 좋게 정화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생물 찜질을 효소 온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그 본래 그 미생물 찜질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바실러스 코아굴란스라는 고온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온욕을 하는 건데, 고온성 미생물을 이용한 찜질이죠. 근데 효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물론 이게 개발을 우리보다 더 빨리 한 게, 대중화가 된 게 일본에서 먼저 되면서 효소가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는 고온성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복사열과 전도율이 일어나서 모공을 개방시키죠. 그러니까 그 속으로 효소가 들어가서 몸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몸 안이 따뜻해지니까 몸 안에 있는 대사효소의 활성이 증가합니다. 또 소화효소에도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대사효소의 활성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대사작용이 좋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자연치유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온욕은 몸 안에 있는 대사효소의 활성이 증가되어서 자연치유력이 발현되는 온열요법이다. 그래서 효소온욕이라는 표현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DMZ 안에서 생분 먹거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먹거리와 효소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제가 효소온욕을 하고 있는 그 미생물이 두엄 속에 있는 메인 미생물입니다. 바실러스 코아굴란스라는 미생물인데, 지금은 이제 바실러스 스포로겐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미생물이 그러니까 두엄 속의 메인 미생물이어서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또는 흐린 날 보면은 이렇게 파보면 김이 무럭무럭 나게 만들죠. 그럼 무슨 의미냐면은 잡균들을 없애고 자기가 오존층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들이 더 높은 온도에서 활동을 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밭에 또는 논에 뿌려져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바실러스 코아굴란스라는 메인 미생물이 바로 작물에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물론 그 바실러스 코아굴란스가 만드는 대사 물질은 효소의 작용이 일어나서 식물이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든 효소온욕은 두엄 속에 그 열을 발생시키는 그 에너지 자체를 이용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성분 먹거리를 만들 때 광물질의 균형과 또 미생물 그 생태계의 회복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DMZ에서 하고 있는 게, 실험을 하고 있는 게 광물질, 백토 등 뭐 여러 가지를 쓰고 있고, 또 이 바실러스 코아굴란스 미생물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요소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땅의 지력을 높이는데 효소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면역 백신 푸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면역 백신 푸드와 효소와의 관계는 뭔가요? 예, 질문이 좋은 질문인데 조금 이제 과정을 생략한 것 같기도 한데요. 땅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는 땅, 그러니까 광물질의 균형이 회복된 땅, 그리고 미생물 생태계가 보존된 땅에서 난 먹거리가 생본 먹거리라고 해서 DMZ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발효 소스라고 해서 그 먹거리를 갖고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 그게 잘게 쪼개지는 건데, 그래서 쪼개져서 만들어진 물질이 이제 장류나 효소나 식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저는 발효 소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로 발효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는 효소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설명을 아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발효는 몸에 이로운 거고 부패는 몸에 이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썩는다, 싹는다는 표현이 바로 썩는 게 부패고 싹는 게 발효 과정인데, 이 발효 과정을 거친 음식이어야, 특히 노약자나 나이 드신 분들,
뭐 질환자들이 소화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아무리 좋은 것도 먹어서 흡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발효 과정을 거쳐서 면역력과 또는 방역이 가능한, 그러니까 항바이러스가 가능한 먹거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없다면, 효소의 작용이 없다면은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괴테가 한 얘기가 인간이 자연과 멀어질수록 병은 가까워진다. 또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이 음식으로 고칠 수 없으면은 의사도 병을 못 고친다고 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가 굉장히 득세해서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바른 먹거리, 생분 먹거리를 통해서 면역과 방역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많은 이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임상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임상 작용을 하기 전에 이미 먹어도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결과들을 도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20년간 엔자임 하우스라는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임상을 해봤고요. 또 이 바른 먹거리, 생분 먹거리를 DMZ 안에서 생산해서 발효 과정을 거친 그 발효 소스들을 이제 제품화 시키고 상품화 시켜서 발효 공방을 통해서 제가 전시 체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아마 많은 드셔보신 분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20년간 운영한 엔자임 하우스 고객들이 생분 가족으로 먼저 먹어보게 되는데 그분들의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효 소스가 뭐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발효 소스가 생분 먹거리를 갖고 술, 초, 그 장류, 효소 등을 만드는데 그걸 제가 발효 소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소스란 말 의미는 다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분 먹거리라고 표현하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라이프 소스 푸드거든요. 근데 이제 발효 소스라는 거는 퍼먼테이션 소스입니다. 발음이 똑같지는 않지만 의미가 비슷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SAUC 하면은 소스, 우리 먹는 첨가물을 말하는 거고 SOURC source 하면은 원천을 말하는 거죠. 본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먹거리가 생분 먹거리인데 거기에 그 발효 소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현대인들이 간편식으로 음식을 먹게 되고,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조리법을 알아도 조리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 간편식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발효 소스가 있어서 가능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제가 효소에 대한 얘기를 대충 개략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추후에는 이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자연치유와 그 생분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효소 중심으로 얘기도 했듯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제 경험과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포와 함께하는 웰리스행,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